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아의 부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모바일에 대한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떻게 진화가 됐고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 파이아이가 드리는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솔직히 앱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앱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모바일 위협 어디까지 왔나 그 현실과 희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APT 저희 파이아이라는 회사가 원래 그 APT를 막을 수 있는 그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쪽에도 이제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APT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나라고 이제 기존부터 들어온 그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최초에는 그 중요 서버들, 그러니까 중요 정보들이 있는 서버를 다이렉트로 이제 해킹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해킹 같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QL 인젝션이라든지 블라인드 SQL 인젝션 같은 그런 웹 해킹 공격 기법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서버에 있는 중요 정보들을 유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커가 이제 그런 웹 쪽으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서버를 공격하는 기법이 아닌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게 바로 사용자입니다. 저희 인간. 왜냐면은 서버 즉 시스템을 공격한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0 아니면 1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데 비해 사람 같은 경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공격이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통 노리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루트가 뭐냐면 웹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업에서 최신 보안 솔루션을 업그레이드를 해라, 백신 최신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기업 임직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쫙 뿌리게 되죠. 이제 열어보면 안 되는 이메일, 그러니까 계속 보안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메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아라. 그렇게 보안 교육을 맨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분명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볼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바일에 대해서 APT 공격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제 나왔던 기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APT성 공격에 이용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앞으로 이 모바일이 얼마나 쉽게 감염이 되는지 인지를 하시면 앞으로 모바일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이 세션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발생했던 사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 말에 그 홍콩 민주화 시위가 많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관련된 시민 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코드4 HK라는 시민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코드4 HK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단체였어요. 근데 이런 코드4 HK 단체를 이제 사칭한 악성 코드가 이제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MS 문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메시지는 코드4 HK 단체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문자 메시지고 이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관련된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다. 그런 식의 메시지로 이제 스미싱이죠. 문자 메시지를 이제 뿌린 겁니다. 그럼 사용자는 단순하게 이 링크만 클릭을 하더라도 이제 악성 앱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악성 앱들이 설치되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안드로이드 OS에서는 많이 이런 위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드4 HK라는 앱이 주목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OS까지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뉴스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iOS라고만 이제 딱 정의를 해서 보도를 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일 브로큰이라고 하죠. 탈옥된 iOS만 해당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에 이 프리걱텍이라고 이제 그 RSA 그 암호화 기법, 그러니까 이 모바일 폰이랑 외부 서버랑 이제 송수신하고 있는 그 SSL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해커가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기법들이 올해 3월에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오픈 SSL 취약점, 라이브러리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허트블리드라고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취약한 오픈 라이브러리, SSL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어떠한 앱들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앱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와 이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해커가 낄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중간에 껴서 SSL 암호화되어 있는 패킷들을 이 RSA 512비트로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 512비트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비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복화가 가능하고 앱과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고 있는 그런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이라든지 신용 정보, 이런 카드 정보들이 그대로 그냥 해커한테 노출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이게 3월 10일 날 이 취약점이 이제 공개가 되고 패치가 됐는데요. iOS 역시도 8.2, 현재 최신 버전이죠. 8.2 버전에서는 이 취약점을 이제 패치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 취약점에 이제 노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패치가 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이 아직까지도 취약한 앱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치가 된 이후에도 역시나 이런 앱들이 현재까지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악성 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위챗이라는 앱은요, 이거는 중국에서 유명한 이제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이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금융 계좌 거래라든지 이러한 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앱이었고요. 근데 이 앱을 똑같이 모방한 가짜 페이크 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앱은 실행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계정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수집을 해서요, 저기 하드 코딩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이 qq.com에 있는 어떤 메일 어드레스로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정상 앱을 변조를 해서 가짜 앱을 만들어서 정보들을 이제 유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 안드로이드 위협의 그 리패키징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녹음기 앱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중요한 뭐 회의 자리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녹음 앱을 틀어서 녹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상 녹음 앱인데요. 평소에는 이제 어떤 악성 행위도 안 해요. 근데 얘가 어떨 때 악성 행위를 하느냐면요, 캘린더, 그 폰에 있는 캘린더를 계속 얘가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해서 얘가 원했던 문자열이 있는 날짜를 얘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CIA나 FBI라고 이제 문자열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 10월 31일 날 FBI와 뭐 미팅이 있다라고 이제 일정을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폰에 있던 이 녹음기 앱이 사용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날에 이제 녹음기능을 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CIA 뭐 조직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내용들을 이제 녹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녹취된 정보들을 외부 중국에 있는 CNC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앱이었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안드로이드 OS에 악성 앱들이 많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원본 악성 앱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악성 앱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이 원본 악성 앱이 이제 백신이라든지 여러 그 보안 제품에서 탐지가 되니 얘를 이제 소스 코드를 약간 변경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이 두 라인으로 쪼개진 거예요. 대신에 하는 행위들은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코드만 약간 변경이 되어서 이 변종 악성 코드는 어떠한 백신에서도 탐지가 안 되게끔 설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 보안 위협 중에 하나가 이제 리패키징이라는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악성 코드가 오면요, 이제 분석을 할 때 실제로 이 악성 코드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소스 코드를 알고 있으면은 분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소스 코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버싱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이 행위를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위협이 뭐냐면 이 앱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추출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APK라는 파일인데요. 안드로이드 그 앱들의 확장자가 APK 파일인데 이게 패키징 되어 있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를 쥐처럼 풀 수가 있어요. 풀게 되면 내부에 있는 그 리소스 뭐 아이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리고 소스 코드 역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해커는 이런 식으로 얻어진 소스 코드 플러스 이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코드를 이 앱을 분해를 한 앱에 삽입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원래 앱에 있던 그 행위 중간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위치정보 유출 같은 악성 행위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인까지 해버리면 얘는 지금은 안드로이드 OS인데 얘는 이 앱은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악성 앱이라고 이제 판단된 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이러스 토탈인데 여러 백신사에서 이 앱은 악성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패키징 기법을 통해서요. 중간에 소스를 약간 바꿨어요. 바꾸고 조합을 해서 다시 바이러스 토탈에 넘겨보니 이 파일은 두 개의 백신사 이외에는 기존의 악성이라고 탐지했던 어떤 백신에서 이제 탐지가 안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얘는 행위로 봤을 때는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행위를 하는 앱이에요. 근데 아까 그런 리패키징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백신, 여러 백신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OS의 위협이에요. 단지 지금은 바이러스 토탈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보안 제품들이 다 이런 백신과 같은 알려진 공격들은 시그니처 베이스로 탐지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백신 말고도 뭐 스팸 차단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뭐 IPS 같은 보안 제품이 다 이런 시그니처 베이스의 보안 솔루션인데요. 조금만 변형이 되거나 신종이 나오면 이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게 iOS입니다. iOS는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보다는 되게 보안적으로 좀 강화가 되어 있는 OS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쉘, 그러니까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껍데기가 뭐냐면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애플의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이 된 앱이기 때문에 그만큼 악성 앱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안 했던 겁니다.
애플의 리뷰 프로세스가 뭐냐면 저희 애플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애플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한번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 개발자는 개발자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리뷰 프로세스에서 수많은 100여 가지의 룰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룰에는 뭐가 있냐면 애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함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걸 프라이빗 API라고 불리는데요. 프라이빗 API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해진 컨테이너 안에서만 리드 라이트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실행 코드의 설치나 실행인 불가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전송을 하는 것을 불가한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하는 앱들이 만약 앱스토어에 등록이 된다면 애플은 이거를 이제 등록을 못하도록 제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리뷰 프로세스가 되게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보다는 iOS가 그나마 악성 앱들이 없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앱은 이제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포스트라는 버튼을 눌러야 얘가 이제 트위터에 기재가 되는 그런 앱입니다. 근데 프라이빗 API라고 애플에서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API 함수 목록이 쭉 있는데요. 그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 포스트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를 자동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불가 항목에 대응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 프라이빗 API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OS의 악성 앱들은 이런 프라이빗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API를 사용을 한다면 분명히 애플의 리뷰 프로세스에서 다 막혀버려요. 즉 앱스토어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 앱은. 그럼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프로그램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그리고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 개발자가 앱을 만들 때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라고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프로그램이 바로 앱스토어에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 기업 내부에서 이제 사용되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 등록을 안 해요. 앱스토어에 등록을 안 하고 별도의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앱스토어에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는 애플의 리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API를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유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애플 악성 앱들도 그 안드로이드 악성 앱들과 같이 이러한 스피어 피싱 또는 스미싱 기법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해서 애플의 인증을 막아버린다거나 또는 자유로 유출 같은 악성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실제로 iOS 그러한 아까 취약점을 이용을 한 공격 기법들인데요. 이 마스크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가 가면이에요, 가면극. 그러니까 진짜 앱이 있고 그거를 이제 변조한 이제 악성 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 정상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에도 이제 저희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의 넘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번들 아이디라고 하는데 번들 아이디가 동일하면요. 얘는 다시 검증을 안 합니다. 애플은. 그거를 이제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번들 아이디는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저희가 탈옥된 아이폰이라든지 제일브로큰 같은 그런 탈옥된 아이폰에서 이 앱들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이 IPA 확장명으로 끝나는 이 앱들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 앱을 또 보면은 이 아이디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들 아이디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번들 아이디를 이제 자기가 만든 악성 앱으로 이제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악성 앱은 유통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8.1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파이아이 본사에서 나왔던 내용 가지고는 이제 8.2까지도 지금 이런 마스크 어택이 통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탈옥과 관계없이 저희 정상 폰에도 이제 이러한 위협이 노출이 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프라이빗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데모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고 iOS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충분히 이제 iOS도 안드로이드 지금 스미싱 기법으로 악성 앱들이 번지는 것처럼 iOS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있고 지금 지메일이 보이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메일 정상 앱입니다. 그리고 지메일은 역시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일을 확인하기 위한 앱이죠. 저희가 이제 해커가 되어서 그 마스크 어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미싱과 같이 이 문자 메시지로 이 URL을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엔터프라이즈 프로비저닝 그런 엔터프라이즈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앱을 서드파티 웹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게 되면 지금 앱은 딴 데 있는데 지금 지메일이 변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 있던 지메일과 똑같은 아이콘 형태로 이제 가짜 앱이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가 된 거고요. 이 지메일은 프라이빗 API를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악성 행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일을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뭐 어떤 지금 .db라는 이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db 파일이 지금 해커 웹서버로 올라온 게 보이고요. 지금 뭐 별다른 행위는 안 했습니다. 지메일을 그냥 평소처럼 열어본 건데 이런 db 내용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 이 db는 물론 이 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앱은 실행하게 되면 이 메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외부 CN 서버로 전송하는 악성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DB는 이제 메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메일들이 주고받았는지 해커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는 이제 키로깅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iOS에서도 역시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스크 어택을 통해서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 최신 버전에서도 역시나 지금 이런 기법들이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그 안드로이드의 리패키징 기법을 통한 악성 앱 전파라든지 이 마스크 어택, iOS의 마스크 어택과 같은 이러한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앱들이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고 신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시그니처 베이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파이아이는 MVX라고 불리는 가상머신 분석 엔진이 있습니다. 이 분석 엔진은 저희 모바일뿐만 아니고 전 영역, 뭐 이메일, 웹 여러 영역에 걸쳐 가지고 이 MVX 가상머신이 다 있고요. 역시나 MTP 이 모바일 쪽 솔루션에도 이 MVX 엔진이 그러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앱들을 이런 식으로 직접 돌려봐서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를 봐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이 가산점을 합쳤을 때 특정 점수 이상으로 이제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 앱은 이제 악성 앱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 이 앱은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파이어의 MTP 솔루션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게 시큐리티 모바일 앱이라고 불리고요. 이게 바로 사용자 그 모바일에 설치가 되는 앱 형태로 설치가 되는 MTP 앱입니다. 그리고 이 앱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MTP 매니지먼트라는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클라우드인데 이 MVX 가상머신 현재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가상머신도 이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부로 이제 포함이 될 건데요. 우선은 클라우드에 이제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앱들을 검증하기 위한 앱 가상머신이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MTP 앱이라고 불리는 이 앱이 실행이 되면 실제 그 모바일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앱들이 있고 그 중에 악성 앱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앱들의 그런 모든 모바일에 깔려 있는 앱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제 MTP 매니지먼트. 이 매니지먼트는 이제 정책 관리라든지 뭐 통합 뷰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머신은 이 MTP 앱이 지금 얘도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알고 있지 않은 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앱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알고 있지 않은 앱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요, 얘가 이제 MTP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MVX로 이 정보를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앱들에 대해서 MVX에서 한번 가상머신으로 동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위협으로 탐지가 되면 그런 정보가 이제 또 MTP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공유가 됩니다. 그럼 바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로 저희 파이어의 MTP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뭐 얼마나 많은 앱들이 감염이 됐다 이 정도뿐만 아니고 실제 이 앱이 하는 행위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 앱은 지금 SMS 문자를 지금 수신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일련의 저희가 정의한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뭐 요약본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직접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TP 매니지먼트는 그런 악성 앱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앱에다가 파이어의 MTP 앱에다가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하는 반면 정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에서는 이 행위는 정상이야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탄과 관련된 건데 그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이제 정책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MTP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TP 어널리시스라고 그 클라우드 가상머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앱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느냐 간단하게 제가 저희 MTP 어널리시스에 접속을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뱅크라는 앱을 제가 좀 전에 업로드를 했어요. 이 하나뱅크라는 앱은 뭐냐면 지금 코뱅크라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온 그런 악성 앱이거든요. 이 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모바일 폰에 깔려 있는 그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 앱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 앱을 아까 페이크 앱처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은 얘는 동일한 기능을 하되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그런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하나뱅크가 그런 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앱을 왜 저희가 악성으로 판단을 했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MVX 엔진이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앱을 이제 동작을 시켜보는 거죠. 동작을 시켜서 이제 사용자가 보는 이 화면과 함께 백그라운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타임프레임별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즉 SM 문자를 수신을 하고 있는지, 뭐 연락처 정보를 지금 게더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일련의 악성 행위들을 이런 타임프레임별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실행해 봐서 이제 악성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 가상 머신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MVX 엔진은 저희 파이아에서는 APT를 이제 타깃으로 만든 APT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상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저희 그 MTP만 가지고도 이런 뭐 관리라든지 위협 M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정책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 MDM을 많이 도입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MTP가 이 MDM과도 이제 연동이 됩니다. 현재로는 이제 모바일 아이언이랑 삼성의 녹스랑도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하는 연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이제 사용자 모바일에 어떠한 앱이 깔렸어요. 근데 이 깔린 앱이 저희 MTP 기준으로 해서 악성 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앱에 대한 정보와 이 모바일에 대한 정보를 MDM으로 넘겨줘요. MDM으로 넘겨주면 이 MDM은 그 모바일에 대해서 뭐 블루투스를 쓰게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인터넷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사진을 이제 못 찍게 한다거나 그러한 정책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동을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MDM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저희 MTP를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고 iOS에 대한 그런 신종 변종, 알려지지 않은 악성 앱들을 탐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저희 파이아이는 이러한 MVX, APT에 특화된 이 가상 머신을 통해서 그러한 모바일 위협을 기업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줄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못 받겠는데 나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